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처분을 내린 이유가 뭘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해임 또는 면직, 중징계, 이거보다 더 센 중징계를 했을 때 여론의 역풍이 과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해임을 하건 면직을 하건 또 정직을 하건 윤석열 측에서는 어차피 행정소송을 일으킬 텐데 거기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이 센 거를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윤석열 측이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에서 때문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해임 또는 면직을 당했을 때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경우와 정직 2개월일 때 내는 소송은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서울행정법원에요, 합의부가 총 14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전자추첨을 통해서 재판부가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처분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판사는 정직 2개월이면 이게 회복하기 힘든 그런 중대한 피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피해다 하면요,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하튼 그 정직, 징계 수위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이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4가지 혐의가 인정됐다. 근데 사실상 추미애가 6가지 제기한 혐의 중에 2.5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징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가 그 여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측에서 그 징계 사유 4개로 든 것 중에 2개가 채널A 관련이에요. 하나는 채널A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고 하나는 채널A 감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였는데 징계 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2개를 결정적으로 엎을 수 있는,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증언이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나왔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정화 검사, 박은정이 대전지검에 있던 자기 대학 8년 후배를 일부러 자기 편인 줄 알고 자기 밑에 감찰 담당관실에 데려다 놓고 파견시켜 놓고 그리고 윤석열 때려잡는데 뭔가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이 이정화 검사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그런 것을 끝내 외면하지 않고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정화 검사가 또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윤석열 행정법원에서의 가처분 소송에 굉장히 중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총장 그 특별 변호인들이요, 뒤늦게 이제 그 감찰 결과 감찰 기록을 다 열람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열람하면서 뭐를 발견했냐 하면요, 채널A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게 부장검사가 누구였어요? 정진웅. 그래갖고 한동훈 때려잡는다고 가갖고 몸 날리다 독직 폭행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 MBC에 그걸 제보한 제보자 X로 알려진 지현진, 제보자 X로 알려진 지현진이 말이죠, 2월경에 그러니까 2월경에 MBC 관계자하고 통화한 통화 기록을 확보를 했다. 확보를 하고도 이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아닌 말로 뭉개버렸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지현진 씨는 다 아시다시피 이철 씨를 대신해갖고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해서 유시민의 비위를 캐기 위해서 그래서 이철에게 접근해서 뭐 협박하고 뭐 했다. 그거를 MBC 측에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 X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MBC 측에서는요, 요거 그 시간 순서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요, 이동재 전 기자가 올 2월 14일에 이철에게, 옥중에 있는 이철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니까, 그 이철 씨가 면회한 자신의 변호인에게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변호인이 지현진 제보자 X에게 그걸 알려줘서, 그래서 지모가 이동재, 그 이철을 대신해서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최초로 만나는 게 올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확보했다라고 하는 지현진과 MBC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은 2월 24일 이전 겁니다. 2월 24일 이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현진과 이동재 전 기자가 만나기 전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MBC 측의 이제까지의 공식적인 해명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4일에 이동재 기자가 이철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철 변호인이 지모 씨에게 연락하고, 지현진이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나는 게 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들에게 3월 10일에 MBC 측에 최초로 연락한 시점이 3월 10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3월 10일이 아니라 이미 2월 24일 전에 지현진과 MBC 관계자가 여러 차례 이 통화 기록이 나왔다 하면은요, 이게 이른바 이 정치 공작을 위한 그 함정 취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이거를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는 그 공작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 지현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객관적 의심이 많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이라든가 그 열린민주당 인사들하고 교류가 매우 잦고요. 그래서 MBC 첫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쯤에 본인의 페북에 황희석하고 최강욱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던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널에 이동재 기자 만날 때 MBC 측에 연락해갖고 몰래카메라 설치해갖고 뭐 다 하고요. 마치 자기가 신라젠 관련해갖고 엄청난 비밀 장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동재 전 기자를 현혹시켜서 자꾸만 그 한동훈과의 그거를 엮어넣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한 정황.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이 사건이 한창일 때 이 문제의 본질은 검언유착이 아니고, 저쪽에서 제게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와의 검언유착이 아니고, 최강욱 황희석 그 정치권 이 문파 정치인들과 그 사기꾼 지모 이 권력 그 다음에 MBC 언론 권언유착이 문제의 본질이다 해갖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권언유착, MBC와 지현진이 짜고 공작, 이 함정 취재 그 정치 공작성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동재 전 기자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통화 기록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뭉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 그 변호인들이 요번에 감찰 기록을 열람하면서 그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정화 검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해당 감찰 기록을 확인한 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는요, 대전지검에서 지금 박은정 밑에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갖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거죠. 근데 어제 이정화 검사가 그랬어요. 2월에 MBC 관계자와 지현진 제보자 X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자신도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도된 거, 또 이 추미애라든가 이 여권에서 제기하는 그 검언 유착하고는 정반대의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화 검사가 매우 놀랐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찰 기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박은정이 지난 10월 말에 한동훈 감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앙지검 형사 1부에 가갖고 한동훈 관련 수사 기록을 통으로 복사해가고 그때 통화 내역도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번 3월경에 윤석열 총장하고 몇 번 통화했고 윤석열 총장 부인하고도 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그때 그래서 이게 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때 박은정이 한동훈 관련 기록을 통으로 갖고 갔는데 거기에 일부로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정화 검사도 이걸 인정하고 이거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아닙니까? MBC와 지모 그 뒤에 있는 배우 정치세력 간의 이 아주 블랙 아주 검은 커넥션에 의한 그 정치 공작성 그 함정 취재였던 거죠. 이것이 그렇다고 이정화 검사가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인데 이런 그 정황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면은 오히려 그 추미애 라인이 이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추미애 라인이 오히려 이 윤석열 총장이 자꾸만 이 채널A 관련 수사 방해를 하고 감찰 방해를 하고 그랬다는데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뭉개고 수사 방해를 한 게 윤석열 총장 측이 아니고 추미애 라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 그 중앙지검 내에서도요, 그때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거 보니까 이런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정말 이거 이상하다. MBC하고 그 지연진하고 그 관계 그걸 수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검사들은 다 그냥 내치고 속가내고 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에 이동재 전 기자를요 강연미수 혐의로 기소를 할 때도 그 지연진이 통한 MBC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완전히 뭉갰다라는 거죠. 지난번에요 추미애가 뭐 6가지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그때 그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라인 관련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다 수사 보고를 받고도 뭉개버렸다. 이게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의 사유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근거로. 그런데 이 추미애 라인이야말로 정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정화 검사가 정말 양심선언을 해줬어요. 양심선언을 해줘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애초 윤석열 총장이나 이 징계 청구 자체가 이 공작과 음모에 기초한 것이다. 공작과 음모에 기반한 것이다. 이 채널A 관련 사건도 지금 이런 거 아니냐. 오히려 추미애 이성윤 그 라인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개버린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그쪽 MBC하고 지연진하고의 그 권한유착 그 수사한다고 하는데 강제 수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갖고 그 출석도 안 하고 있고 그 이동재 전 기자 재판정에도 그 지연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이정화 검사의 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총장 그 행정법원에서의 가처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징계 혐의가 4가지가 인정되는데 4가지 중에 2개가 채널A 수사방해, 채널A 감찰방해예요. 나머지 2개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판사 문건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정화 검사가 이 아주 결정적 증언을 했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사가 이거를 제대로 경청을 한다면은 징계 사유 4개 중에 2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징계가 확정되고 나서요 한 8시 좀 넘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임기재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정직 2개월. 그러니까 실체 없는 사유. 지금 채널A 관련해서 수사 방해했다, 감찰 방해했다. 이게 실체 없는 사유고요. 오히려 추미애 이성윤 라인이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뭉개고 있었다. 이거는 실체 있는 사유예요. 통화 기록까지 다 자기들이 입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이랬어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거는 뭐 행정소송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문재인이 오늘 내일 사인을 하면은 윤 총장 측에서는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데, 어제 그런 점에서 이정화 검사가 참으로 소중한 증언을 해줬다. 그래서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